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이 코너에서는 종교의 언어나 문자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매주 이 시간 평화를 위해 노력한 분들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광복절을 맞이한 만큼 독립운동가이자 종교인이었던 한 분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도마 안중근 의사입니다. 여기서 도마는 천주교의 세례명이기도 한데요. 1909년 만주 하얼빈에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순국하여 1962년 건국 군장 대한민국장에 추서된 안중근 의사. 그가 꿈꾸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신성국 신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원음방송 출연은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예, 인사부터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이렇게 저를 이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안중근 의사를 주제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평소에 원음방송을 무척 좋아하고 또 원불교도 제가 또 이렇게 사회 참여를 많이 해서 아주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그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 신부님은 지금 청주교구에 계시죠? 청주교 소속 신부입니다. 예. 네. 자, 오늘 광복절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또 종교인으로서 어떤 심경으로 광복절을 맞이하고 계신지요? 예, 저는 이 광복절을 맞이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분단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항상 그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유일한 분단 국가, 분단 민족. 우리가 빨리 이것을 좀 극복하고 좀 해결을 해서 정말 진정한 자주 독립국가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특히 종교인들은 그 어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네. 지금 우리 분단 국가의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평화를 위해서,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종교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72주년 광복절인데 진짜 광복을 맞이했는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꿈꾸던 광복, 아마 이 남북이 또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자, 신부님께서는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기도 한데요.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어떤 곳인가요? 그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는 한 20여 년 전에 저희들이 만든 사단법인인데, 그 주로 하는 활동이 이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연구, 학술 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자료집도 한 지금 20건 정도 발간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대상으로 그 역사 교육 또 평화 교육을 많이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효창원에 있는 김구 기념관에서 그 대학생들이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역사 기행 이런 거를 많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안중근 의사 북쪽에 지금 있는 신천군에 있는 안중근 의사 생가 복원 사업을 지금 북측과 같이 지금 그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안중근 의사의 뭐 생애와 사상뿐 아니라 뭐 그의 숨겨진 이야기들까지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관심이 많습니다. 예. 자, 오늘 신부님과 함께 이 종교인 이 안중근의 생애와 또 평화 사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안중근 의사가 출생을 해서 또 천주교에 입교하기까지 좀 어떤 그 생애를 살았을까가 궁금해요. 네. 그 안중근 의사는 1879년도에 그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다음에 그 집안이 본래는 유교 집안이셨고, 또 할아버지 안인수는 그 황해도 지역에 아주 그 대부의 그러한 그 재산을 갖고 있던 분이었고요. 예. 아버지 안태훈 진사는
이제 과거에 급제한 유학자로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좀 잘하셨겠네요. 그럼요. 그렇게 좀 그 집안 자체가 그런 양반 집안의 부호 집안이었는데 그 우리나라가 이제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 나라 어떤 그런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식민지로 이제 들어선다는 것을 직감하고 이제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것은 안 의사가 17살에 천주교의 세례를 받아요. 예.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본명이 이제 도마라고 하는데 이게 본래 토마스입니다. 토마스를 이제 한문으로 쓰면은 도마가 되기 때문에 도마라고 한 건데 그 17살에 천주교 세례를 온 집안이 다 천주교로 개종을 해요. 유교에서. 예. 그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천주교를 개종하자고. 다 그렇게 잘 따르는 건가요? 그렇죠. 옛날에는 뭐 아버지의 가부장 제도에서는 아버지가 절대 권한을 갖고 있었으니까 권위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안중근 의사가 세례 받을 때 17살 때 받았는데 그 천주교의 아주 상당히 그 사상을 매료돼 갖고. 예.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종교적 길을 걸어요. 종교인의 길을.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당시에 황해도 해주에서 그 사목하셨던 신부님이 그 프랑스 외방 선교회 홍석구 조셉 신부였거든요. 네. 요셉. 그 신부가 그 안의사 안중근의 그 신앙 그 독실한 가톨릭 신앙을 보고서 이제 당신 그 말하자면은 이제 비서로 채용을 해요. 오. 프랑스 신부에. 예. 비서로 채용해 갖고서 8년간 그 홍 신부랑 같이 선교 활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황해도 지역에 그 우리 카톨릭으로 말하는 평신도, 평신도의 선교사로 안의사가 활동을 해요. 해주에서. 그 제가 듣기로 네. 뭐 일제 시대 당시 뭐 1900년대 초에 네. 이제 북한 지역이 남한 지역보다 천주교 신자가 더 많았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 어떤 더 많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확실한 그 근거는 없어요. 오히려 그 개신교는 더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쪽에 학교라든지 또 선교가 그쪽에 많이 뿌리를 내렸거든요. 그 개신교의 뭐 장로회 쪽에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많은데 카톨릭은 이 순교 성지를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남쪽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좀 저희들이 비교하기가 불가능하고 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 역사적으로 고증해 본 결과 황해도 지역이 안중근 의사가 선교 활동할 때 천주교 신자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국 8도에서. 예. 그만큼 안중근 의사의 선교 활동이 대단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예. 그 한반도에 이 천주교가 들어온 그 150주년 기념대회 네. 또 평양에서 당시 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는 저도 지금 확증은 못 하겠고. 예, 남북 그 화해위원회 이은영 신부님께서 또 해주신 말씀이신데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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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떻든 이제 우리가 그 안중근 의사는 그래서 8년 동안 그 프랑스 신부 밑에서 무엇을 배웠냐면요. 이게 나중에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과도 직결되는 네. 그런 어떤 배경이 되는 건데 불어를 배웁니다. 오. 그 신부한테. 예. 예, 프랑스어를 배우고 세계 역사를 배워요. 그리고 유럽의 신학을 배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당시 이제 서구 사상과 문화, 문명을 안중근 의사가 많이 그걸 습득하고 공부하면서 세계적인 시각을 갖게 돼요. 예. 그래서 세계의 전체적인 그 어떤 그 전망을 보면서 이분이 독립운동에 뛰어드는 그런 그 역할랄까 그 배경이 된다는 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 당시에 뭐 유교적인 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천주교 신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 좀 당시에 어떤 사명감을 갖고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천주교 신자가 된다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천주교는 이제 그 1784년도에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바로 박해를 받았거든요. 예. 무려 100년 동안. 그래서 요 안용의사가 천주교에 입교할 때가 박해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천주교 신앙을 믿는다. 천주교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머릿속에 박해를 내가 감수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더 강했죠. 예. 그래서 쉽게 천주교 신자가 된다는 것이 쉽진 않았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중근 의사와 그 아버지 그 집안은 천주교에서 어떤 그 뭘까요? 천주교 진리를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내렸던 거고. 그래서 그것이 바탕이 돼서 안중근 의사 애국 독립 운동이 큰 영향을 미친 게 이 천주교의 신앙이었다는 것이 그분의 일대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뭐 천주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그러하듯이 네. 이 살인을 또 큰 죄로 여기는 종교인으로서 이 무장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이 또 쉽지 않은 네. 당시의 결정이고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안중근 의사만의 뭐 정의나 평화에 대한 사상이 있을까요? 그럼요. 그분이 이제 그분의 기본적인 정신은 그 인간 존엄성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한국을 침략하고 그리고 그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에 들어와서 1905년 을사늑약을 맺고 그다음에 1907년 그 정미 7조약을 맺으면서 우리 군대가 해산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또 동학 그 혁명, 동학 농민난이 있었는데 그때 1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학살당했어요. 예. 일본군에 의해서. 그때 안중근 의사는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 자체도 나쁘지만 또 들어와서 학살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그 생명 존중, 인간 존엄성의 정신에 의해서 당신이 이 일본의 침략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강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분에게 또 우리 기본적인 정신은 평화 정신이었습니다. 네. 왜 남의 나라를 침략하느냐. 그래서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렇게 침략하고 또 그 나라의 어떤 그런 지하 자원을 약탈해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는 도저히 평화를 깨뜨리는 일에 대해서는 그분이 용납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분에게는 어떤 이 가톨릭 신앙이 인간 존엄과 평화 정신을 심어준 그러한 요소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한 또 정신을 갖고 1909년 또 하얼빈에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또 현장에서 체포가 됩니다. 아마 많이 두렵고 주저했을 일들인데요. 천주교 신앙이 그에게 좀 어떤 힘이 되었을까요? 네, 안중근 의사의 그 독립 정신의 바탕에는 그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강렬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예수의 십자가를 자신의 어떤 그런 가치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황해도 지역에서 두 번째 가는 그런 부호 집안이고 또 집안의 장남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자기는 얼마든지 그 유산을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고 편하게 살 수 있었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일본으로부터 같이 야합하면 자기 재산 보존받고 모든 권력을 누릴 수 있었어요. 양반 집안이라. 근데 그 모든 거를 다 포기하고 그 독립애국운동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정말 이분이 자신의 그 어떤 그 십자가의 희생 네. 그리고 그 예수의 그 사랑의 정신이 없었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예수를 철저히 따르다가 예수처럼 죽어간 그런 인물로 저는 안중근을 이렇게 좀 제시하고 싶은 것이죠. 그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한 부자 청년에게 모든 뭐 율법이나 이런 걸 다 지켜도 자신이 가진 부와 이런 것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렇죠. 천국에 갈 수 없다. 네, 맞습니다. 막 그 구절이 아마 안중근 의사에게 탁 와닿았을까 뭐 싶기도 한데. 아, 그럼요. 예. 예. 자, 이러한 또 안중근 의사의 희생으로
우리가 또 광복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는데요. 1962년 안중근 의사는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에 추서가 됩니다. 천주교에서도 이 안중근 의사는 복자 칭호가 주어졌죠?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나요? 예, 저도 이제 그거를 제가 우리 이제 기념사업에서 유심히 지금 복자 우리가 이제 10옥이라고 합니다. 10옥. 그러니까 10옥씩. 예, 10옥씩.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먼저 10옥 단계를 거치고 그다음에 성인 시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 10옥 움직임은 2011년부터 좀 있었어요. 2014년까지.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 그것이 또 거론이 되지 않는데 아직까지는 이 복자품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아쉬운 대목이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 방한을 했을 때 네. 그 우리나라의 그 순교자 203분인가요? 네. 아마 그 10옥씩으로 네. 또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중근 의사는 네, 빠졌습니다. 빠졌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한국 천주교회가 일제 시대 때 이 친일 행적이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심에 또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도 그 당시 천주교회는 살인자라고 그렇게, 살인을 하면 안 된다. 예, 테러리스트라고 판단했고 파문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그분을 애국지사로 회복시켜주고 복권시켜주고 또 복자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빨리.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가 아직까지도 이 친일의 그늘에 못 벗어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안중근 의사예요. 네. 이분에 대한 복자품 15억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15억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계에도 이렇게 풀어야 될 숙제들이 좀 역사적으로 있군요. 많습니다. 예. 자, 오늘 또 광복절을 맞이한 만큼 일본과의 관계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역사적인 아픔이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이 분단 문제만 하나 우선 보더라도 우리가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한 우리 불행한 민족이라는 거. 예. 그것이 분단하고 연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알다시피 우리 남북 관계가 풀어지는 그 밑바탕에는 안중근 의사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하고 또 그분이 순국할 때가 1910년이거든요. 그럼 분단 이전에 안중근 의사는 독립운동 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분에게는 어떤 남북의 이념도 없고. 그렇죠. 그죠? 정말 순수하게 우리 민족의 북한이나 남한이나 공이 같이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안 의사입니다. 네. 다른 분들은 이념적인 그 문제 때문에 걸리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북에서도 옛날에 김일성 주석이 안중근 의사를 무척 존경하셨고 아하. 그리고 이 여순 감옥에 가서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발굴하고자 여러 번 노력을 했어요. 예. 그만큼 이북에서도 애국 열사 중에 안중근 의사를 으뜸으로 치거든요. 우리는 남쪽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안중근 의사를 중심으로 남북이 교류하고 그분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그래서 지난 3월 1일 날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해 발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본체에다가 그거를 좀 이렇게 이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은 이미 어렵다는 것이 결론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일성 주석이 유해 발굴 노력을 했지만은 그게 수포로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순 감옥에서 사형받고 죽은 사람이 50만 명이에요. 네. 50만 명 이 사람들이 다 집단 매장시켰어요. 이게 뭐 따로따로 이렇게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기가 매장지가 중국이 이 도시 개발을 하고 아파트 개발한다고 그걸 다 지금 회수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그 뼈를 찾는다는 거, 유해를 발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 기념사업회 측에서는 이제는 유해 발굴은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저희들은 이제 그 우리 가슴 속에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묻는 것이 진정한 유해 발굴이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남북이 다 존경하는 이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함께 좀 만나고 그 정신을 기를 수 있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 북한의 그 황해도 지역 그 안중근 의사의 사가 복원이 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예, 저희들이 2010년도쯤에 이제 북한 조선 카톨릭 협회하고 우리 안중기념사업회하고 그 생가복원 또 기념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남북 관계가 좀 풀리면 이제 조만간 그거를 실행에 지금 옮기려고 지금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저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는 다양한 또 종교인분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종교는 달라도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다 통하고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중근 의사의 생애와 사상을 돌아보면서 오늘날 천주교 신자로 산다는 것, 더 넓게는 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종교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신성인이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십자가 의 삶이고 또 예수가 보여준 삶이고 네. 그렇다면 우리 종교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문제 또 부패 문제 또 적폐 문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종교가 그 사람들로부터 별로 신뢰받지 못하는 이러한 지경까지 이르렀거든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종교인들이 반성하고 그리고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분단 문제에 대해서 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걸 해결하는데 총력을 다 해야 됩니다. 예. 저는 그런 면에서 그것이 바로 만일에 안중근 의사가 지금 2018년에 살아계시다면 아마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당신이 온몸을 다해서 투신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엊그제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면서 이제 남북 3차 정상회담이 이제 평양에서 또 열릴 것으로 조율된다고 또 이야기가 네. 전해졌는데요. 네. 이에 정말 환영하고 더 평화의 기운을 모아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예. 자, 오늘 달을 가리키다에서는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신성국 신부님과 함께 안중근 의사의 생애와 평화 사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